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한구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면년 새해가 밝으면서 동아시아 안보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하고 영국이 일본과 방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새판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방위력 증강을 통해 방위 및 외교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일본의 지도력을 취한다면서 양국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재무장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기시다 일본 수상은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합적인 안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역사적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 그 사명을 반드시 완성했다고 선언한 후 현재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 2%로 증액하고 적에 대한 방역 능력 보유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 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 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개정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중국에 대해 단순히 국제사회 우려라고 표현했던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새로이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안보상 강한 우려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종전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표현 수위를 높이는 등 주변국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방위력 정비계에서 반경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미사일 개발과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기 도입, 미사일 방어와 정찰 감시 능력 및 우주 사이버 능력 상상을 위한 상설 통합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방위 전략에서 이란 방위력 증강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 확장과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947년 5월 평화헌법 제정 이후 지켜온 전수방위 정책과 미국의 안보를 의존한 자세에서 벗어나 재분양을 통해 주변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내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안보 전략의 대전환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 전략 대전환에 대해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즉각 일본은 세계 안정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를 하면서 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일본을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미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세계 그 어디에서든 힘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수호와 미일 동맹의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 추진 돌림을 천명하고 1월 13일 바이든과 기자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 안보전략 대전에 대한 지지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안보전략을 대전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기시다 총리 세계 정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대내 정책과 관련 아베 총리와는 다르게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비트큐파했던 기시다 총리는 2022년 2월 4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 없는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지 한 달도 안 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이를 중국이 옹호하고 5월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자 중러 양국이 일본 열도 인근에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12월 30일에는 중러 양국의 군용기들이 동해상에서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일본 인근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8월 2일 펠로시 미 한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항으로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익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확대하면서 11월 3일 일본 영토를 넘어가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자 기시다는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 증가를 보고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내일은 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안보가 상호 연결이 있음을 깨닫고 기존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군사력 강화와 함께 유럽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0일 영국을 방문하여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상대국의 군대 파견을 허용하는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 사실상 영일 방위 협정을 맺음으로써 영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노일 전쟁을 앞둔 1902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 즉 아태 지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맺은 영일 동맹이 120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불가분성이라는 일본과 영국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작년 3월 21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EU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직접 개입을 선언한 EU 공동 방위 정책인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전략적 안전방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진출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영일 방위 협정 체결에 앞서 작년 10월 호주와도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번 영일 방위 협정 체결로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삼각 군사 동맹인 오쿠스와 사실상 안보 동맹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판 나토 등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쿼드 회원국인 인도와 지난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사상 최초로 합동 공군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안보 협력 지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을 새롭게 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일본이 미국의 진정한 군사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적극 환영한 데 반해 중국은 왕원빈 외교부 대변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행동에 결단코 반대하며 아태 지역은 평화적 발전의 고지이지 지정학 게임은 장이 아니며 가상의 적을 만들고 신냉전 사고를 아태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을 중단하는 내용의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글로벌 타임즈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라나가는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전 대통령이자 현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가 일본이 할복 자살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등 등계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동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잠자고 있는 건 일본을 깨우면서 안보 지형의 새반짜기가 이루어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변곡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역사 무대에서 웅변할 수 있는 대전략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본은 재무장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아시아 정세 흐름에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한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